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2주간의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K리그 1이 마침내 재개됩니다. 휴식기 동안 감독 교체도 있었고 리그 유일의 외국인 감독이 선임됐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또 선수 영입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과연 이번 19라운드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이번 라운드에도 슈퍼매치를 비롯해서 빅매치들이 질비하거든요. 기대 만발 19라운드, 만 기자의 해외 출장 관계로 저 혼자 섰습니다. 만 기자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겁니다.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텐타! 독일 베를린에서 전해드리는 K리그 프리뷰입니다. 첫 경기는 24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입니다. 안익수 감독은 최근 3번의 슈퍼매치를 각기 다른 수원 감독들과 치릅니다. 지난해 말 이병근 감독, 올해 초 이병근 감독 경지로 대행을 맡았던 최성용 코치, 그리고 이번은 김병수 감독입니다. 익수볼과 병수볼은 2021년 말에 각각 서울과 강원 감독으로 지략 대결을 펼친 뒤에 근 2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안 감독은 지난 4월 첫 슈퍼매치에서 3대1로 승리한 기억을 떠올려 늘 입에 올리는 수호신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안기고자 할 것 같고요. 김병수 감독은 홈팬 앞에서 부임 후 처음으로 치르는 슈퍼매치를 승리로 장식을 해서 분위기를 반등하길 바랄 겁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승리가 없는 것도 이날 승리를 목 놓아 부르는 이유입니다. 수원은 4연패 뒤에 무승부,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요. 서울은 3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1승에 그치면서 초반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두 감독은 모두 6월 A매치 휴식기가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주축 선수들의 원기를 회복하는 동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시간, 특히 김병수 감독은 6월 A매치만 손꼽아 기다렸었거든요. 병수볼을 이 기간에 어느 정도 입혔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양팀은 휴식기에 각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수원은 제주 센터백 김주원을 영입을 했고요. 서울은 한찬희를 포항에 보내고 포항 미드필더 이승모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김주원과 이승모가 주말에 출전할 것이다. 사실 새로운 팀에 와서 적응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요. 두 선수가 돌아왔을 때 팀에 어떤 효과를 드러낼지,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 공격수를 굉장히 잘 괴롭히는 그런 센터백 유형으로 알려졌죠. 지금 센터백 뎁스가 얇은 팀이 바로 수원인데, 그 수원에서 김주원이 얼마나 수비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지, 또 이승모 선수는 안익수 감독이 청소년 대표 시절에 같이 했던 제자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지만 제로톱까지 섰을 정도로 포항에서 공격 가담이 좋기 때문에 어떤 중원에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을지 만약에 출전한다면 보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두 예비 영입생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서 수원은 그래도 안병준으로 하겠습니다. 폼이 가장 좋은 공격수를 믿어야 할 거고요. 서울에서 폼이 가장 좋은 공격수는 황의조죠. 최근에 연속골을 넣었고 대표팀에 가서도 환상적인 터닝슛을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기에서 황의조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원은 공미 아싸니가 정상 훈련에 복귀해서 복귀각을 재고 있고요. 서울 풀백 김진야는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대 그리고 올대 다녀온 선수가 서울에서 많아서 이들의 에너지 레벨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측을 해보면 저는 서울 승리하겠습니다. 황의조의 라스트 감차가 매서울 것 같고요. 창 기자 역시 서울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서울이 슈퍼매치에서 강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6시 제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제주와 대전의 경기입니다. 4위 제주, 7위 대전. 지난 4월 30일 첫 맞대결을 다시 돌아보면 당시 제주가 대전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흐름상 당시에 대전이 유리할 거다, 그렇게 예상되는 경기였는데요. 제주가 예상 외 대승을 거뒀고 그날 승리로 탄력을 받아서 연전 연승. 반면에 대전은 초반 무서운 돌풍이 꺾이는 전환점이 된 그런 경기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 5월 FA컵에서도 두 팀이 맞붙어서 제주가 홈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면서 기싸움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제주는 그런데 최근에 무패패, 연패를 하면서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군대 간 이창민 없이 진짜 이제 없습니다.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야 하고요. 휴식기 때 그 점에 대해서 남길 감독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첫 경기를 앞두고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표팀의 첫 팔딱이 됐던 안현범이 어깨를 다쳐서 도중에 낙마를 한 건데요. 데뷔전에서 다소 아쉬운 그런 경기를 하면서 멘털에도 조금은 손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점은 남길 감독이 어떻게 만졌을지, 선수가 어떻게 극복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죠. 김봉수 선수가 중국 24세 이하 평가전에서 두 경기 모두 선발로 뛰면서 다소 지친 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 나이라 큰 무리는 없다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누적된 피로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자철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 좀 길어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런 만큼 김봉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중원 싸움을 해볼 수 있다. 희소식이 있다면 진성욱 공격수 그리고 수비수 송주훈이 정상 훈련에 복귀해서 조만간 출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진성욱이 가세했을 때 팀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남길 감독이 어떤 진성욱의 전방 압박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은 일단 까다로웠던 광주와의 홈 경기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고 그 이전 강원전 승리까지 묶어서 두 경기 연속 무패를 질주를 했습니다. 후반에 이렇게 집중력 있게 결과를 내는 팀은 한 팀으로서 얼마나 잘 뭉칠 수 있나 대전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조커들의 활약도 이민성 감독을 웃게 합니다. 김인균 발빠른 그리고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마사 두 선수가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늘 고민은 수비인데요. 지금 조유민이 출전을 하거나 조유민이 빠지거나 그것과 별개로 수비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FA컵 포함 최근 8경기 연속 실점 중이고요. 최근 7경기 중에선 한 경기를 뺀 나머지 6경기에서 모두 선제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습니다. 제주전에서 어떻게든지 선제 실점만은 피하자는 생각이 아마 이민성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유민의 복귀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 김현우를 3백이 가운데 두고 있거든요. 김현우 중심의 3백이 제주 공격진을 상대로 얼마나 든든할지 보고 싶습니다. 또 제주 출신 이창근이죠. 처음으로 제주 원정길에 오르는데요. 국대 대기자로 불리는 한 살 후배 김동준과 문지기 대결이 지켜볼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플레이어로 아예 꼽겠습니다. 선방률은 이창근이 62.28%, 김동준이 62%, 거의 흡사하고요. 무실점 경기는 김동준이 6번으로 전체 공동 1위고요. 그리고 이창근은 3번을 무실점 했습니다. 외인 공격수 티아고와 유리 조나탄, 그리고 발빠른 김인균과 서진수, 수비 파이터인 변준수와 김호규의 맞대결도 흥미롭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제주 승리하겠습니다. 대전이 U20 스타 효과를 보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창 기자도 제주 승리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같은 길을 가면 틀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어쨌거나 대전이 제주 같은 스타일에 약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7시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역시 눈길 전북에 쏠릴 수밖에 없죠.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기 때문이죠. 14일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봉동으로 내려갔는데요. 이기는 축구를 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내던졌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휴식기 동안 선수들을 파악하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클럽하우스에서 머물면서 하루 3끼를 선수단과 함께 다 했대요. 그러면서 선수들을 익히기 위해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렸고요. 대표 선수들이 대거 빠지긴 했지만 자신의 색깔을 이식시키기 위한 작업도 이어나갔습니다. 일단 기존 코칭 스태프들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에 페트레스쿠 감독이 얼마나 선수들을 익혔는지 그리고 어떤 축구를 주입시켰는지가 이날 경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정효 감독은 페트레스쿠 감독이 직전까지 있었던 클루이에서 한 축구를 분석하면서 대처를 했는데요. 당시 클루이에서 보여준 축구가 4-4-2를 기반으로 한 점유율보다는 빠르게 전환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축구였는데요. 일단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색깔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전북은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의 컨디션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김진수 선수가 안아골절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 불운까지 겹쳤는데요. 기존 부상자들이죠. 백승호, 김문하, 안드레 루이스, 홍정호는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기 무패라는 최상의 흐름 이어갔습니다. 직전 대전자에서도 좋은 경기라고도 아쉽게 1대1로 비겼지만 경기력 좋았거든요. 이정효 감독이 최근에 밸런스에 초점을 맞춘 축구로 전환 후에 확실히 결과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광주는 휴식기 동안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외국인 선수까지 불러가면서 회식을 진행하는 등 분위기 유지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엄지성이 복귀하고요. 이으뜸도 이제 100%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완전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산이 A매치 출전 다녀왔는데요. 골까지 넣으면서 좋은 흐름 탔습니다. 다만 골키퍼 김경민은 이날보다는 다음 경기 복귀가 유력하다는 게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황선홍 합류해서 2경기 연속 뛰었던 정호영 선수 너무 출전 시간이 많다는 게 이정효 감독의 고민 중 하나였고요. 빡빡한 일정 속에 어쨌든 휴식을 취했다는 것, 광주의 스타일을 고려해보면 굉장히 꿀맛 같은 휴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첫 만남은 전북의 2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주가 전북을 상대로는 이 21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어요. 그 1승이 홈에서 있었습니다. 2017년 4월이었더라고요. 광주가 올 시즌 홈에서 강했고 전북이 원정에서 다소 약했던 것을 감안하면 광주는 전북을 상대로 이변을 꿈꿀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북은 최근 3연승으로 흐름을 제대로 탄 상황이죠. 키플레이어를 꼽으면 광주는 돌아온 엄지성, 전북은 흐름을 탄 조규성으로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양팀 공격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에이스인 만큼 이날 키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해보면 만 기자는 무승부를 택했습니다. 지쳐서 돌아올 전북의 대표 선수들과 적응이 필요한 단감독,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감독 교체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7시 30분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울산 다시 귀신같이 연승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연승 1무 1패, 6연승 1무 1패. 이렇게 흐름을 탔던 울산이 다시 2연승에 성공하면서 본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경기에서 8골이나 넣었던 득점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무리 장면이 상당히 좋았어요. 울산은 휴식기 동안 큰 변수를 맞이했죠. 인종차별 사건에 연루되면서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서 해당 선수들이 사과를 했지만 좋았던 분위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 22일 연맹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 핵심 자원들의 출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경기부터 출전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선수층이 두터운 울산이라고 하더라도 핵심 자원들의 이탈, 전력에 큰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엄원상까지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엄원상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무릎 인대를 다치면서 6주에서 8주 정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원상 선수가 거의 팀의 유일한 직선적인 색깔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데미지는 좀 커 보이고요. 여기에 또 다른 측면 자원이죠. 윤일로까지 강원으로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쿼드 무게가 약해진 울산입니다. 수비의 핵인 김영권도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날 출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동경도 출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대구는 최상의 분위기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 직전 수원FC전에서 승리하면서 전북전 패배의 아쉬움을 씻었죠. 대구는 특유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딸깍 축구가 완벽히 자리 잡으면서 2년 전 좋았을 때 대구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는 부상자 없이 온전히 휴식기를 보냈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다녀온 고지현의 몸 상태가 조금은 관건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경기 끝날 때까지 소화를 했거든요. 아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세징야 에드가디오가 휴식을 취했다는 점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날 대구는 베스트 전력으로 울산을 상대할 전망입니다. 시즌 첫 맞대결 황재환의 멀티골로 울산이 3대0 완승을 거뒀었죠. 울산이 최근 5경기에서 대구를 상대로 4승 1무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이 사실 전방에서 누르는 팀에 좀 약했는데 대구는 밑에서 진을 치는 팀이잖아요. 아무래도 상상면에서 울산 쪽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록을 보니까 울산이 홈에서는 대구와 27번 경기에서 19승 7무 1패 극강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울산 이 기록이 아니더라도 홈에서 늘 강했죠. 올 시즌도 7승 2무로 절대 극강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의 변화폭이 얼마나 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이번 경기 중심을 잡아줄 이청용, 베테랑 이청용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또 나란히 공격 포인트 4개를 기록 중인 바코와 마티나담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대구에서는 역시 세징야, 언제나처럼 세징야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세징야는 울산전에서 대구에서는 압도적인 팀 내 최다인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 기자 예측해보면 울산 승 꼽았습니다. 홈산인데 모험픽은 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 전했고요. 저도 울산 승입니다. 홈 울산은 언제나 정배죠. 네, 25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포항전입니다. 지난 4월 맞대결부터 돌아보겠습니다. 네, 인천이 포항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 포항 김인성 퇴장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후반 인천 문지환 천성훈의 연속골로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포항전 5경기 연속 무승 흐름을 끊었던 인천으로선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인천은 그 이후로 어느 정도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 무패 중인데요. 그중 5경기가 무승부인 인천 문화이티드에 가까운 2021년 제주를 보는 듯한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상대팀의 전력 그리고 경기장을 가리지 않고 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항 역시 지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 단 1패, 최근 2경기 연속 무패를 질주하면서 후반기를 2위로 맞이했습니다. 포항은 인천전 복수를 통해 선두 울산과의 격차를 좁히길 바랄 거고요. 인천은 홈 7경기 연속 무승을 끊는 포항전 2연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포인트 한 명만 꼽자면 포항에서 인천으로 건너간 신진호 선수일 텐데요. 신진호는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이날까지는 결장할 전망입니다. 지난 2경기에서 이명주 문지한 그리고 이명주 김도혁 중원을 좀 꾸렸는데요. 조성 감독이 준비한 컨셉에 맞춰서 두 조합 중 하나를 빼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항 중원에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오베르단이 한 3인분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파트너로 나섰던 이승모가 서울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게 영입된 선수가 한찬희 선수인데요. 적응 기간이 좀 짧다는 점에서 김기동 감독이 지금 바로 한찬희 선수를 투입할지 아니면 최근에 거의 K리그1 적응을 끝낸 것으로 보이는 아들 김준호 선수를 먼저 투입을 할지, 왜냐하면 지금 김종우 선수가 여전히 부상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베르단과 김준호 선수 조합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한찬희 선수 역시 데뷔전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여러모로 중원을 지켜봐야 되는 경기인데요. 인천은 여기에 천성훈 복귀 효과를 기대할 법합니다. 장기 부상을 당했다가 U24 친선전을 통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홍시우가 장기 부상을 당하고 송시우가 이랜드로 이적을 하면서 어떤 전방에서 지금 차이를 만들 공격 옵션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천성훈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퇴장 징계로 빠지는 김동민 센터백 자리에는 오반석 혹은 김현수가 나설 전망입니다. 포항은 김기동 감독이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죠. 휴식기가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 이제 3명 선수가 보강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상당한 선수 3명의 이름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그 선수들 정재희, 김종우, 심상민 아직은 좀 복귀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신광훈도 좀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선발진은 어떻게 꾸린다고 해도 백업 자원이 조금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인천 천성훈으로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포항전에서 골을 넣고 그 다음 경기에서 워밍업을 하면서 다쳐서 지금까지 뛰지 못했는데요. 포항전에서 공교롭게 다시 복귀를 합니다. 포항에선 천성훈의 대건고 동기동창인 이호재로 하겠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골, 아마도 천성훈에게 내가 더 좋은 공격수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포항 승리하겠습니다. 한방 능력이 조금 더 있는 팀이 포항으로 보이고요. 창기자는 무승부로 예측을 했습니다. 양 팀이 만나면 팽팽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강원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강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최근 8경기에서 2무 6패 최악의 흐름에 빠졌던 강원은 휴식기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최용수 감독을 전격 경질했죠. 대신 윤정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코치도 정경호 코치를 새롭게 데려왔죠. 감독 교체 효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스타일을 보면 윤정환 감독 역시 최용수 감독처럼 수비를 우선시하는 감독이잖아요. 스타일 면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격 쪽에도 문제가 쏠리고 있기는 하지만 매 경기 실점하다시피 하는 수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일단은 안 먹는 쪽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제 훈련에서도 수비 재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은 힘을 쓰지 못하는 양현준, 김대현 라인이 어떻게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수비가 진을 치는 라인의 높이 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역습 타이밍 등이 달라질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뭐 개인 기량을 의심할 여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도했지만 셀틱 이슈까지 있어서 경기력 자체에 좀 더 궁금한 상황이고요. 일단 특별한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훈련 분위기는 좀 더 밝아졌다는 전언입니다. 수원FC는 휴식기 동안 이천에서 미니 전지훈련을 펼쳤습니다. 수원FC는 최근 울산, 대구를 상대로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연패에 빠졌거든요. 수비나 공격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이를 좀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빠지는 선수가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신세계도 뛰지 못하고요. 무릴로는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났고 부상 중인 이광혁도 복귀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승우가 훈련 중 근육종의 통증을 호소했다고 했거든요. 젊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부상 공백을 메우던 수원FC인데 반등을 확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스쿼드가요. 김도균 감독의 고민이 큽니다. 특히 공격진 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매불만 기다렸던 이영재는 이 경기가 아닌 포항전부터 나설 수 있고요. 새로 영입한 로페즈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기 때문에 김도균 감독 어떻게 공격진을 짤지 이날 라인업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위 수원FC와 11위 강원 강등권 팀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승점 6점의 의미를 갖습니다. 윤정환 감독과 김도균 감독 2015년이었죠. 울산에서 윤정환 감독이 감독이었고 김도균 감독이 코치로 함께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주목이 되고요. 첫 경기에서는 수원FC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수원FC가 강원에 상당히 강했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홈에서 수원FC가 4승을 챙기면서 그래도 홈에서는 득점포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 것 같고요. 원정에서 1승밖에 없는 강원은 원정에서 단 9경기 단 4골밖에 못 넣는 빈공의 축구거든요. 어쨌든 이 상승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감독 교체 후 첫 경기라는 점에 역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FC에서는 강원을 상대로 팀 내 최다인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라스, 강원에서는 윤정환 감독과 울산에서 발을 맞춘 적이 있는 이정엽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만 기자는 예측해본 만 기자는 무승부, 윤정환 감독에겐 시간이 필요해라고 했고요. 저도 무승부, 강원이 승리까지는 아직 힘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9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휴식기 전 대박 관중이 이번 라운드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프리뷰 오랜만에 했던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